예, 수업시작입니다. 예. 이제 제 3장이 들어갑니다. 3장에. 3장인데, 1장은 그 끝에 보시면은 잠깐 안 썼는데, 이 1장은 뭐냐면은, 1장은 성인이 재기 상상지 사라 해가지고, 1장은 상을 보면서 도구를 만들어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장 전체가. 주역의 개상을 보면서, 이 상을 보면서 도구를 만드는 게 도구. 다시 말해서 재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1장에 대한 1장. 그런데 2장은 뭐냐면, 요 1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요 1장의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다시 정리. 그러니까 상을 숭상하는 건데, 도구를 만든 상에 대한 개념을 2장에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전체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의 첫 번째가 1절이 시고로 역자는 상야니 상야자는 상야오. 이런 까닭으로, 즉 1장 전체를 1장 전체 내용을 봐서 1장 전체 내용은 재기에 대한 문제거든. 도구를 만드는 이야기니까. 도구를 만든 그 전체를 보는데, 여기란 것은 상이야. 이때 상은 뭐냐면 이미지. 어떤 삼라만상의 이미지를 갖다가 표현한 거죠. 이미지 표현한 거죠. 이게 상이에요. 여기란 것은 천지, 자연, 이걸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이야. 그런데 이 상이란 것은 그 이미지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떤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게 상이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든 거죠. 양이다, 음이다, 또는 이걸 갖다가 세 개를 그어서 건이다, 이거 세 개를 해서 공이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 거죠. 그 이미지를 천지의 자연의 그런 이체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으로 표현한 거죠. 사람은 이걸 보면서 여기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이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됐나고. 그래서 주자 본의를 보면, 역은 괴지 형이요. 역이란 것은 괴가 형태를 드러낸 걸 모습을 보고 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역이라고 우리 했을 때는. 괴의 형태를 보고, 64개 형태, 8개 형태를 보는 거예요. 형태요. 이지사라. 이치가 비슷한 거다. 이치의 유사함이라는데, 이치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 자연의. 하늘, 땅, 그 다음에 바람, 산, 그 다음 우레, 불, 물, 이러한 것들의 자연의 이치가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자는 비슷할 사, 유사할 사자니까. 이치는 자연이죠. 삼라만상 자연의 이치를 유사하게 만들었어. 사게. 그러니까 이러한 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이 삼라만상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문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생명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자는 제하오. 이 단은 뭐냐면, 이때의 단은 단야라고 보통 그러는데, 단은 단야라. 그러니까 괴가 있다면, 건괴가 있다면, 건괴, 단사는 이게 보통 이제 이 12개 들어가는데, 12개인데, 이 단은 뭐냐면, 이 괴 전체를 한마디로 단정하는 거예요. 단정하는 거. 이걸 무슨 괴다 하는 단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를 보면 제일 처음 궁금하면, 단사를 보면은, 이 괴가 전체 무슨 말을 표현하려고 그랬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가 어려우니까 보충 설명한 게 10익인데, 10익 중에 단사는 뭐냐면, 괴 하나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한번 딱
매듭을 지어주는 게 단사예요. 그래서 쟤는 뭐냐면 이 괄에 본의 한번 보니 단은 일괴지 띄우고 재라 했거든. 한 괴를 볼 수 있는 재료야, 재료. 한 괴가 무슨 뜻인지 볼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요인, 재료. 그리고 괴를 딱 단사를 보면 이게 무슨 말, 이 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 나오죠. 지금 현재 5장에 제일 나올 텐데 한 개거든. 한 개인데 단사는 뭐야? 함은 감야라 했어요. 함은 감야. 함이라는 것은 느낌이다, 느낌. 이렇게 한 거죠. 한 개는 한 개 뜻이 뭐냐는 게 한 개가 그랬을 때 함은 감야라. 이거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아까 제일 동동왕래크는 게 한 개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오시라는 이야기가 사람이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뺨까지 느낌이 상승되어 오는 거 그랬거든, 그게. 한께서는. 사람의 감정, 남녀의 감정이 제일 처음에 멀리 발끝에서부터 시작해가 점점 종아리로 허벅지로 그 다음에 등줄기를 해가지고 뺨까지 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제일 가까운 감정은 서로 뺨 비비면서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거지. 그래, 느낌이 계속 올라가는 걸 갖다 한 게입니다. 하면 감야라 이렇게 나는 건데요. 31번이요? 31번. 31번에. 그러니까, 하경의 첫 번째죠. 하경의 첫 번째. 그게 바로, 단은 바로 그 한 괴를 알 수 있는 문을 탁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괴다, 이게. 아까 하면 감야라. 이렇게. 그래서 단은 일괴지 재라. 그 성질이다. 이 말이야. 재료가 성질. 그 다음, 효야자는 하나는 잠룡, 무령이다. 효야자는, 효라는 것은 효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동야라. 천하의 움직임을 본받는 것이다. 이 효자는 본받는다는 뜻을 갖다 법자도 본받고 효자도 본받는데, 이 효자의 본받는다는 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깔고 있어요. 이 본받는다는 것은. 효과가 얻는다. 이 효자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서 본받는 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육효가 변해가는 그 변하는 이치를, 그 효사를 읽어보면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 효사를 보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주역의 효를 읽었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효를 통해서 내 삶에다가 적용시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다 잠룡무령이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만 하고 있고 드러내서 안 된다. 그럼 조용히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 본받는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바깥에 활동 안 하고 앉아 가만히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좀 금방씩 지금 현재 영창 가서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 때인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운동장 가지고 책만 읽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거는 효자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깔려있다는 겁니다. 육효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삶에서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될 상황이 본받은 효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움직임이 이 동은 뭐냐면 이 육효 속에 있으니까 육효 속에 있는 그걸 갖다가 실제로 행동하는 게 해야 된다. 본받는다는 것은. 이때 본받는다, 그냥 본받는다는 말은 실제 행동을 해서 본받으라. 그 말이죠. 본받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이런 역, 상, 단, 효,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까닭으로 기룡 띄우고, 생이 띄우고, 회린 띄우고, 저라. 여기 가운데에서 그 기룡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원리 속에서 사람의 기룡이 그것을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길도 되고 흉이 되는 거예요. 이 기룡이 생기는 선택의 문제가 선택이에요. 또 안 그러면 현재 당하는 상황의 문제, 상황이 생긴 거죠. 그 회리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이렇게 이게 길이고 이게 흉이다. 그러니까 이게 회다, 이게 린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상황이 회가 드러났을 경우는 빨리 자기를 잘못을 고쳐가지고 반초하면은 길로 갈 수 있고, 지금 먼저 뭐 잘못 떼이는데 그게 인색하면은 흉으로 갈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드러난 거야,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처시냐에 따라서 회리를 통해 다시 기록이 또 다시 바뀌죠. 드러난 그 상태를 갖다가 이것도 현대 심리학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제가 잘 그린다면 이 그린다면 이 심인데 그 외적으로 어떤 자극이 탁 와요. 누구나가 자극이 딱 와. 그 반응해서 자기 마음이 이 출을 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마음에서 출을 했을 때 요 사이에 하나의 공간이 있어, 누구나가. 공간. 이 공간에서 그 사람의 수양에 깊여 나와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외적 자기가 따왔어. 그 외적으로 내가 표현을 선택했을 때 자기가 생각을 잠시, 요렇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잖아, 생각. 내가 어떤 식으로 내 표현할 것인지, 외적 자기에서. 그런데 그 생각에서 표현할 때, 공간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이죠. 자유 선택할 때는, 그거는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 내가 화를 내야 할 것이냐, 칭찬을 해야 될까, 기뻐해야 될 것이냐, 슬퍼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잠시 머무는 공간인데, 이게. 요 공간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찰. 그래서 그걸 수양해서 오는 거예요. 기륭회린이 바로 자기 자신의 요런 힘의 공간 속에서, 힘의 마음의 공간 속에서 스스로 자유 선택에, 이거 인간이 갖고 자유 선택이 각자, 그걸 성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수양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륭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누구나 탁질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생존자가 남은 사람들은 그 결정적으로 뭐냐면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외적 반응이 왔을 때 그 반응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떤 데는 절망하고 뭐 또 어떤 데는 쉽게 기대하고 하는 것보다도 늘 그 상태에 오는 반응을 다 자기가 살펴보는 거죠. 이 관한다는 건데, 여기 바로 이 관을 하는 건데, 관을 할 때 이게 긍정적이었을 때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 공간,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각자 이 수양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 깊고 넓었을 때 예적 자극이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성찰의 힘이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이 달라지죠. 풍요로워지죠. 그건 자기밖에 못 하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이것이 있는 거죠. 여기 봐, 자유의지에서 나온 거니까. 기륭회린은 봐, 여기서 있는 거죠. 각자 자기가 삶을 사는 거죠, 뭐. 자기가 주인공이고.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요게 송대에서 철학가를 듣고, 이거 맹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방구 저기도 말인 건데, 송대 철학자도 이거 하는 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요 추를 하는데, 외적 자기 왔을 때,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 천인데, 내 속에 천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자성이 밝아지는, 또 자성은 똑같은 거죠. 끊임의 수양을 통해서 이 내적 공간의 천이나 자성이 명명되게, 요게 계속해서 공간이 밝아지면은, 이게 떡 들어와서 여기 자극했을 때, 그것이 이 천이나 자성 속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것이 스스로 나오는 힘이 뭐냐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1000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 또 자성이 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 1000명 공무나 자성, 명명도 공무나 자성 공을 마하게 되면, 이게 공간이 넓어지면은, 어떤 외적 자기가 오더라도 그대로
딱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이래 하듯이 쑥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공간 속에.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면 곧바로 반응 안 해요. 상대방 바로 금방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쑥 들어갔다,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나온 이 공간.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뭐냐면은 이게 나오는 이 힘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오는 상황이. 이게 공부란 거예요. 이 수학 공부. 이거 끊임없이 육아 공부나 노장 공부 쪽으로 했는데 현대 심리학에도 이걸 갖다가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우슈비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이게 컸다는 이게. 외적 자기 와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게 큰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할 수 있거든. 이 자유의지, 자유선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길 전부 다 여기에 상이나 또는 단위나 효를 바라보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기륭회리 나오는 근본 원인은 그렇지만도 그걸 선택해서 사는 것은 각자의 공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말씀드린 게 주역도 역시 수양 공부라는 거예요. 주역을 통해서 그 많은 괴를 다 알고 그 많은 점을 쳐서 미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내적 직관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주역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이 보면 회리는 본미로돼 본래 미매. 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소 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요게 회리니 요게 요소 딱 나오라 그럴 때 요걸 따는 거. 요걸 아는 게 기미를 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기미를 안다는 건 이거 누가 알아 실은. 기미를 바라보고 성찰을 해가지고 기미를 갖다가 딱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공간에 수양구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 기미에서 뭐냐면 요게 회린이 그래. 이 회린은 요 상태에서 딱 나타나. 요 상태. 요게 내가 잘못했구나. 요거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인색해하는 요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요 상태. 회린이 요거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딱 드러냈을 때 길과 흉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회리는 요거 상태 누구나 다 느껴요. 속으로 요건 욕심 부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서 길로 다 관락이 되고 그게 안 돼 욕심에 주저하는 사람은 자꾸 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회리 요인이에요. 딱 누구나 알아요. 딱 출발을 고등학교 안 느껴요. 저 공부가 지금까지 선생님과 육아 공부할 때 했던 게 전부 다 저 공부 위해 필요한 거고 노장 공부 저 때문에 하는 거고. 왜냐면 노장이나 육아나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필요하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을 거예요. 노장상 나오고 육아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회리 본래 미매, 그 아주 미묘한 상태야. 그런데 인차의 절하, 이로 인해서 확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면 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면은 사람이 명상 참선도 지난번에 했지만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거든. 늘 관한다는 건데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늘 관의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공부인데 관의 공부 그게 굉장히 깊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냐면 어떤 상황마다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마음의 스펀지처럼 한번 쑥 내려갔다가 올 수 있는 그 공간의 구조에서 새롭고 자기를 드러냈지만 그게 안 되면 딱 그냥 튀지 그냥 곧바로 딱 금방 화내고 다문화 사람 시키고 하잖아 순간적으로. 그게 바로 이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키울 수 있는 힘이 이런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